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던 영희 엄마는 언제나 새벽보다 먼저 일어났다. 겨울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엔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그래도 장바구니를 든 단골들이 찾아오면 피곤이 조금은 가셨다. 오늘은 좀 팔릴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20년을 살았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어린 영희를 혼자 키워야 했다. 그때의 영희 엄마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저 그런 시장 상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 20년 만에 철수 엄마는 길에서 영희 엄마를 만났다. 어머, 영희 엄마 아니에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눈앞의 여인은 예전의 그 초라한 시장 안악이 아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옷차림은 세련됐다. 귀에는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 화장도 곱게 되어 있었다. 마치 근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모님처럼 보였다. 어머, 철수 엄마. 진짜 오랜만이에요. 영희 엄마가 반갑게 웃었다.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시장은 안 나가요? 철수 엄마가 물었다. 시장?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만둔 지. 그럼 지금은 뭐해요? 영희 엄마는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예전에 콩나물 장사하던 돈으로 채소 가게를 3군데 냈어요. 그게 잘 돼서 그 돈으로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도 투자했죠. 처음엔 무서웠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더라고요. 지금은 그 건물 임대료로만 살아도 충분해요. 요 근처에도 제 건물 하나 있어요. 건물. 이요? 철수 엄마는 얼떨떨했다. 응, 한 50억쯤 하는 건물이에요. 1층엔 커피숍이랑 약국 들어와 있고 2층부터는 학원이에요. 영희 엄마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자랑하려는 기색도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수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철수 엄마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시장에서의 영희 엄마 모습이 떠올랐다. 허리 굽은 채 콩나물 비닐봉지를 내밀며 오늘은 좀 덜 드릴게요, 아주머니. 어제보다 값이 올랐어요. 하던 그 시절. 그땐 둘 다 형편이 어려워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진짜 대단하다, 영희 엄마. 사람 일은 정말 모르겠네. 철수 엄마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씁쓸함이 묻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 엄마는 자꾸만 생각이 났다. 그때 나도 장사 좀 더 열심히 할걸. 나도 조금만 더 모험했더라면. 머릿속에서 50억 건물주라는 말이 떠나질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철수 엄마는 하염없이 누워버렸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뭐 했나? 애들 키운다고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남는 게 뭐지? 남편은 여전히 중소기업에서 월급 타며 살아가고 자식들도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허무했다. 그 사람은 콩나물 장사로 건물주가 됐다는데 나는 아직도 월세 걱정을 하고 있네. 그날 밤 밥맛도 없었다. 남편이 왜 그래? 물어도 그냥 피곤해. 라고만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질투와 자책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땐 나보다 더 어려웠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나보다 부지런했던 걸까? 며칠이 지나도 철수 엄마는 기운이 없었다. 마치 오랜 병이라도 앓는 사람처럼. 가끔 거울을 보면 초라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저 사람은 빛이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엄마는 다시 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예전에 그 좁은 골목, 수많은 장사꾼들, 시끄러운 소리. 그 속에서 옛날 영희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도 다시 해볼까? 철수 엄마는 그날 집에 돌아와 장부를 꺼냈다. 통장 잔고는 초라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불씨 같은 게 피어올랐다. 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잖아. 영희 엄마의 성공이 질투로만 남지 않길 바랐다. 그건 어쩌면 철수 엄마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철수 엄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젊은 날의 두 여인이 다시 웃고 있었다. 한 사람은 콩나물을,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팔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철수 엄마는 진짜로 시장에 나갔다. 오래된 시장 냄새, 사람들의 고함 소리, 물건을 나르는 손술의 소리가 낯설지 않게 들렸다. 이제 와서 무슨 장사를 하겠냐는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두려움보다는 다시 무언가 시작한다는 설렘이 더 컸다. 처음에는 분식 포장마차를 냈다. 김밥과 떡볶이, 어묵국을 팔았다. 손에 익은 일은 아니었지만 장사라는 게 결국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걸 영희 엄마를 통해 배웠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손님이 늘기 시작하자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밝아졌다. 예전엔 한숨만 쉬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면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비록 영희 엄마처럼 50억짜리 건물은 아니어도 내 손으로 뭔가를 일으켜 세운다는 감각이 철수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갔다. 어느 날 영희 엄마가 시장 근처를 지나다가 철수 엄마를 보았다. 어머, 철수 엄마. 여기서 장사해요? 응, 그냥 소일 삼아. 근데 재미있어. 영희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는 철수 엄마답니다. 예전에도 늘 성실했잖아. 그런 사람은 결국 잘 돼요. 그날 저녁, 철수 엄마는 영희 엄마가 건넨 작은 명함을 바라봤다. 건물관리사무소 대표 김영희. 명함 끝에는 깔끔한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 말이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유난히 많았다. 그래, 부럽다고 누워있을 게 아니라 나도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철수 엄마는 새벽마다 재료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때론 힘들고 지쳐도 손님들이 아줌마 여기 떡볶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힘이 났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철수 엄마는 작은 분식집을 3개나 냈다. 하나는 초등학교 앞, 하나는 역 근처, 또 하나는 동네 안쪽에.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일손이 부족할 만큼 바빴다. 가끔 영희 엄마와 만나 커피를 마실 때면 두 사람은 서로의 옛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다. 그땐 진짜 힘들었지. 그치. 근데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야. 이제 철수 엄마의 얼굴에도 예전의 주름 대신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부러움은 언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노력의 흔적과 단단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묻게 되겠지. 철수 엄마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럼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할 것이다. 시장에 있던 콩나물 아줌마 덕분이지. 부러움이 내 첫 번째 스승이었어.